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와 경찰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측도 반발 수위를 높이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진짜로 임박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2차 집행은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저희 MBN이 단독 보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수도권 지방경찰청에 당장 내일부터 동원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앞서 공수처가 경호처와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도 살펴보면 내용이 대부분 협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말로는 협조 공문인데 사실상 경고문이죠. 경찰도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두 기관이 경호처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집행은 1차 때와는 좀 다를까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공수처는 이번 집행은 어떻게든 성공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경찰도 똑같이 마찬가지고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국군 장병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국방부의 개입을 차단했고요. 네. 경호처에도 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구체적인 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집행 인력이 크게 늘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수도권 지방경찰청에 총동원령을 요청하고 지휘관 회의까지 2차례나 소집을 했지만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반발 움직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호처는 상명하복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도 공수처 말처럼 경호처 직원이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그래도 뭐 처벌은 안 되는 겁니까? 네, 몇 가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 최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다가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정훈 대령 1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그랬죠.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명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로 무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 강령에도 이렇게 분명히 언급이 돼 있습니다.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할 때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판사 출신 차성한 교수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부당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면서 위법한 지시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가 없다 이런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보낸 공문을 보면 또 반대로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면은 그러면 선처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거 의도가 있는 거겠죠? 네, 경호처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나 분열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공수처가 이 상황을 적극 좀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수처는 경호처에 보낸 공문에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경찰 역시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선처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경호처 내 강경론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소환 요구로 압박을 하고 동요하는 움직임은 더 키워서 영장 집행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 경찰과 윤 대통령 측 사이의 그 긴장감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을 앞두고 마치 서로 심리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불법 무효인 영장을 집행하면 불법 체포 감금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공수처와 경찰도 방해하면 처벌받는다며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집행 당일에도 양측이 서로 법적 근거를 들이밀면서 집행이 맞다, 틀리다 공방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